예, 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파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종합소득세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요 문제는요, 한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예, 내용은 좀 있지만은 쉽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자, 가시죠. 자,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요, 비과세 임대소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빌려줬는데 거기서 내가 돈을 받는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소득이죠.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과세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논이나 밭을 갖다가 이제 빌려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작물 생산을 하는데 논이나 밭을 빌려줬다. 그죠? 이때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밭이 있는데 이 밭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년에 100만 원을 나한테 줬습니다. 그 100만 원은 이제 비과세, 세금이 없다는 거죠. 언제? 작물 생산을 할 때, 그렇죠? 이렇게 작물을 갖다가 채소나 과일 이런 걸 갖다가 생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가끔 가다가 등장합니다. 자, 그다음요. 그다음에 주택입니다. 자, 주택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습니다. 한 채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주택에 살지 않고 뭐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집을 또 전세, 월세를 구해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갖다가 임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월세를 받거나 뭐 아니면은 전세를 주거나 보증금을 받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예요. 언제? 1주택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세금이 없다라고 처음 기억하십시오. 일단은 기억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없다. 그 다음 페이지.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고가주택입니다. 1주택자인데 고가주택이에요. 그런데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채를 어떻게 했을 때 월세입니다. 월세. 전세 아닙니다. 전세는 아무 해당 사항 없습니다. 1주택자가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10억을 받았다. 세금 없습니다. 비과세예요. 그건요. 그러나 월세를 줬을 때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 이때는 전체 1년치 월세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외. 다음 국외주택입니다. 하와이에 내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임대를 주겠죠. 외국은 전세 제도가 없죠. 그래서 월세를 받는 제도죠. 그래서 월세를 갖다가 받고 있다. 이때는요, 국외주택은 금액 관계없습니다. 내가 1년에 월세를 얼마 받느냐 관계없어요. 10만 원 받아도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수 무관입니다. 1주택, 2주택 그런 거 안 따집니다. 한 채를 내가 국외주택이 있다. 거기서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 무조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넣을게요.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다. 월세든 전세든 세금이 없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고가주택 12억 초과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양도가액 그런 거 아니에요.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월세예요. 월세, 전세 아닙니다. 월세, 이때는 세금 내야 되죠. 국외주택은 무조건 낸다. 됐죠? 자, 그 다음요. 그러면은 아까 고가주택 12억 초과라 그랬잖아요. 기준시가. 그럼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6월 30일 날 집을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6개월치 월세는 받았겠죠. 그러면은 그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이냐? 바로 양도했다면 양도
30일 기준입니다. 내가 6월 30일 날 팔았으니까 6월 30일 날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면은 요거는 고가주택이니까 6개월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팔지 않고 12월 31일까지 계속 보유를 했다 그러면은 12월 31일자 기준 시가입니다. 그래서 양도했을 때는 양도 날짜 그날 기준 시가,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했다 그러면은 12월 31일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월세입니다. 월세.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전세는 해당 사항 없어요. 월세입니다. 월세일 때 이렇게 세금을 낸다는 거죠. 자, 그다음요. 자, 그다음 이제 비과세는 두 개 봤습니다. 두 개 봤죠. 그다음 작물 생산하는데 내가 논밭을 빌려준다. 1세대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2개 비과세. 그다음에 소득세, 과세 체계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은요. 소득이 발생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요. 자, 그래서요. 일단은 히스토리를 잠시 말씀드리죠.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참고로만 듣고 넘기면 됩니다. 원래는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원래는 세금이 없었어요. 2천만 원 초과할 때 주택임대소득을 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이제 금액 관계없이 과세를 하겠다.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기준 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요거 과거에는 그러니까 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 그다음요. 이제 소득세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리는 말 그대로 하나 동떨어져서 뚝 떼서 세금을 내는 거고, 종합은요 합쳐서 세금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종합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우리 개인은 소득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개의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소득은요 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근로소득이죠. 셀러리맨, 월급쟁이, 그죠? 근로소득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있죠. 예, 음식점 사장님, 그죠? 이런 거는 사업소득이죠. 내가 이자를 받았다, 배당을 받았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그 다음에 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 받았다, 아니면은 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소득이 기타 소득. 이렇게 6개의 소득으로 구분하고요. 자, 그 중에서 이 6개의 소득은요,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 그리고 반드시 6개를 합쳐야 됩니다. 이 소득 전부 다 합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줄여서 종소세 신고라고 합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그죠? 종합소득. 그런데요, 부동산 임대소득은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를 임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 소득은요, 사업소득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은 두 가지가 있죠. 주택을 임대하는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를 임대하는 소득이 있죠. 그래서 주택이냐, 비주택이냐, 이 두 가지로 이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요, 사업소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택 임대소득, 상가 임대소득을 전부 다 이 6개 소득을 다 합쳐서 다음에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주택 임대소득은요 2천만 원 이하다. 내가 1년 동안에 월세를 받은 게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요 14%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뚝 떼가지고 따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음 페이지요. 자,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1층에 커피숍이 들어와 있네요. 거기서 월세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또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또 있습니다. 엄청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죠. 자, 이 세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건 근로소득이죠. 요거는 상가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죠.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죠. 따라서 2배사 근년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 6개 소득은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합쳐서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200만 원 내면 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니까 전부 다 합쳐서 다음에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시죠. 별도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치다. 그러면요 14%로 계산을 합니다. 따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14% 분리과세 요 종합소득하고는 뚝 떼가지고 세금을 낸다 해서 분리과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만 원 나왔더라. 그리고 상가임대소득,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이니까 합쳐서 세금 계산을 따로 하겠죠. 그럼 이게 7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70 플러스 30만 원, 100만 원을 갖다가 그 다음에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하면서 내면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요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까 1번 방식 요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종소세 신고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14% 분리과세로 별도로 계산하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고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쳐서 종소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14% 분리과세라고 해서 요거는 다음에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한다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예, 그래서 기출 지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 지문인데요. 해당 과세 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왔죠? 분리과세 뭡니까?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죠. 자, 있는 거주자. 이 가르친 거 보지 마시고요. 그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정답 맞죠? 눌러보시죠. 맞습니다. 그죠? 원칙대로 아까 1번 방식을 하든 2번 방식을 하든 무조건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요. 자, 그러면요. 또 하나 키포인트. 시험 문제에 나오는 키포인트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죠. 자, 상가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이죠. 자, 그러면 같은 사업소득이잖아요. 같은 사업소득. 그러나 부동산 임대소득은요. 얘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분 회계하라 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따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요. 똑같은 사업소득 카테고리 안에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 식당이라든가 뭐 소매업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요거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이고요.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 상가가 있겠죠. 자, 요거는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구분하여 회계를 하라. 구분하여 회계하라 이 말은요. 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식당 매출, 식당 비용,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따로 장부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매출 비용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신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은 다른 사업 소득하고 구분해서 장부를 하라.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라. 실무에서도요. 실제 우리 저희 회계사무소에서도 장부를 따로 만듭니다. 따로 만들어요.
일반적인 사업소득,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고요. 그 제조업을 하시면서 또 부동산 임대를 또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장부를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걸 합칩니다. 왜? 종합소득이니까. 같은 사업소득이니까 합쳐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 이슈는요. 만약에 적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적자. 자, 음식점 사장님이 1년 동안에 2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큰일 났죠. 그런데 근로소득이 또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3천만 원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2배사 근년기 합쳐야 되죠. 왜? 종합소득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이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개를 네팅하면 되겠죠? 눌러보시죠. 그렇죠. 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음식점 여기서 발생한 마이너스 2천만 원하고 근로소득 3천만 원을 통산해버립니다. 네팅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000만 원 나오죠? 그럼 이 1,000만 원이 뭐냐면요.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 뭡니까? 결손금 통산이라고 부릅니다. 결손금을 갖다가 통산, 합쳐서 계산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합소득입니다. 요게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요게 됩니다. 따라서 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결손금 통산입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죠. 마이너스 2천만 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월세가 임차인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면서 내가 은행 빚을 내가 냈습니다. 부채가 있습니다. 그럼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월세는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2천 적자가 생기겠죠. 자, 그럼 이 적자는요. 절대로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다른 소득하고 통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산을 못합니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 마이너스가 적자가 발생하면요. 부동산 임대소득끼리 요 안에서 통산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A라는 상가에서 마이너스 2천만 원, B라는 상가에서는 플러스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끼리 지들끼리 통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것도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지.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다른 음식점 그것도 사업소득이죠. 음식점하고 통산 안 되고요. 다른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하고도 통산이 안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적자는 부동산 임대 소득끼리 치고 받고 통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사업소득은 일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식당 소매는 일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주택 상가 부동산 임대소득.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마이너스 2천만 원 적자가 발생하면요, 얘는 이 안에서 통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죠? 상가에서 적자가 났고 주택에서 플러스가 생겼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통산하는 겁니다. 절대 이 밖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 사업소득, 식당, 소매 요런 데서 발생한 적자는요. 당연히 이것도 통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다른 종합소득하고도 통산이 돼요. 얘네들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전부 다 통산이 되지만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적자는 부동산 임대에서 통산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보시죠. 자, 그 다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이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이죠.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은요, 여기서 결손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얘는요, 독특하게도 다른 종합소득 통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시죠. 자,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 있다. 그럼 네팅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1천만 원. 그죠? 따라서 일반적인 아까 식당 일반적인 사업소득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됩니다. 얘는 독특하게도. 따라서 일반적인 상가, 다른 상가라든가 비주택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그거는 부동산 임대소득끼리 치고받고 네팅을 하지만은 통산을 하지만은 주택 임대소득이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는 얘는 다른 사업소득, 뭐 아까 식당이죠. 그거하고도 통산이 되고 다른 여기서 전부 다 통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법이네요. 자, 그 다음 가시죠. 자, 그럼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맞습니까? 맞죠? 맞잖아요. 주택임대소득,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니까 주택임대소득 아닙니까? 얘는 결손금을 갖다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죠. 종합소득이 뭡니까? 이자 배당 2배사,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그죠? 죄송합니다. 2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하다. 그죠? 계산할 때 공제한다 이 말은 통산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다른 상가를 보겠습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그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즉 통산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얘는 부동산 임대소득끼리만 통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소득은 얘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결손금을 통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요.